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앞에서 했던 부분의 절반 부분을 이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계사하전이라고 하는 것은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계사상전에 관한 부분을 다시 중복하여 해석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쓰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사상하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주역의 총체에 관한 것으로 주역의 총체라 하는 것이 태극, 양이, 음양, 팔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팔괘를 주축으로 한 음양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역 계사의 총체적인 그 의미가 팔괘의 음양 범주를 확산하면 64개의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계사하전이 계사상전을 중복하여 해석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사상전에서도 반복적인 해석이 가해졌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계사상전과 하전이라 하는 것은 반복적 해석을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해서 역은 이도 음양이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두 글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느 부분에서 음양의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는가를 눈여겨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5절이라 하는 것은 음양 속에서 나오는 이 기륭 두 가지는 항상 어느 하나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겨나간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길할 때에는 흉한 것이 없고 흉할 때에는 길한 것이 없는 것이 이겨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하나가 이 상승이라고 하는 이길성자의 의미는 뭐냐?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적 관계로 어떤 일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주관적으로 그 지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자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길이 주체가 되느냐 흉이 주체가 되느냐 이러한 것은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이름일양이라고 하는 거 반복적인 이름일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비하여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건 간단한 논리 구조인 것입니다. 이름일양이 있었다면 음양의 순환에 의해서 바르지 못하면 바로 흉할 것이요. 그게 순리대로 가면 길한 것입니다. 일길일흉이 항상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순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상승이라는 말이 정승이라는 말인데 바로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륭이라는 말을
일기를 일흉으로 봐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길하고 한 번 흉하면서 길할 때에는 흉한 것이 없는 것이고 한 번 흉할 때에는 길한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르게 항상 이 바르다, 이 정자는 두 가지 의미인데 바르다와 일상적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이 바르게 이루고 있느냐, 어느 것이 항상 그쪽에서 이기고 있느냐, 이것은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은 두 가지 뜻인데 바로 정자와 떳떳하 상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물은 이기소정으로 위상자야라. 왜 그러면 두 가지 뜻을 갖느냐? 자, 정자께서는 이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뒤에서는 하나로 연결지은 거예요. 이 뭔 말이냐면 주자의 생각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 되려면 일상의 조건이 뭐냐? 이게 올바른 정도라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정도를 가지면 그게 일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어디에 갖다 붙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상자를 떳떳할 용자에다 붙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영원하고 떳떳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자격을 주어지면 가장 평범한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논리구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은 그 올바른 바로서 그 정도를 지니는 것이 바로 떳떳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도는 어떤 것이냐? 이게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고정체가 아니에요. 바로 음의 정도,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보시면 돼요. 추나의 정도는 뭐냐? 양이에요. 추동의 정도는 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물에는 정도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바로 그러듯이 거기에 의하여 길과 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도가 상도가 된다. 바로 상도라는 것은 결과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격으로서 정도가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이게 영원하다라는 일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 자, 상승이 뭐냐? 천하지사는 비길주 흉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뭔 말이 되는 거는 길한 것 아니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인데 이 세상사는 선 아니면 악이에요. 반선 반악은 없어요. 반쯤은 선이고 반쯤은 악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일은 길한 것 아니면 흉하다는 선한 것 아니면 딱 흉한 것이에요. 이게 어정쩡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대로 비흉적 길이니 흉한 것 아니면 길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뭐과 같으냐? 더 쉽게 말하면 낮이 아니면 밤이에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건 없어요. 밤의 시초와 밤에 바로 늦은 밤과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밤낮뿐이 없는 것이에요. 하루는. 그와 같은 논조예요. 바로 이 길과 흉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가 이겨가는 거예요. 길한 것이 이겼으면 흉한 것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흉한 것이 이겨서 다시 말하면 흉한 것이 바로 이
흉한 것이 길한 것을 이겨버리면 어때요? 이겨버렸으니까. 흉한 것이 길한 걸 이겨버리면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길한 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표현을 하면 가을 되면 따뜻한 날씨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차가운 날씨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륭도 어느 것이 주체가 되어서 순환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6절은 이 세상에는 동변이 무궁한데 변화가 무궁한 것인데 이 동변이 무궁하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만변이에요. 수많은 변화들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의 이치로 귀결되는 것이다. 마치 이 논조가 수많은 만변이 귀일한 것처럼 만법 귀일이란 말하고 너무 같은 개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로 간다. 이게. 자, 천지지도는 정관자야오. 천지의 도라는 것은 항상 바른 것으로서 우리에게 모두 보여준다. 하늘은 우리에게 바르지 못한 걸로 보여준 적이 없다. 1월의 도는 뭐냐? 태양과 달의 도는 다른 게 아니다. 항상 바르게 밝게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다. 바꿔 말하면 1월은 뭐냐? 정명이다. 바르게 밝은 도다. 이 세상의 모든 변동, 변화와 움직임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정부 일자해라. 바로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기륭도 하나로 갈 것이고 천지지도도 하나로 귀결될 것이고 1월도 하나로 귀결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인간 만사도 하나로 귀결될 것이에요. 관은 시하라, 보여주다. 천하지 동은 이 세상에 동한 것은 기변이 무궁이나 자, 천하지 동을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활동하고 사는가를 보시면 천하지동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원리가 작용하느냐? 한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 이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순리적 길이요.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순리대로 살면 그 사람은 길할 것이고 영리적 흉이라 이체 거슬린 일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다면 흉하다. 이러면 가장 쉬운 이해예요. 이렇듯이 이 세상마다 다 그렇다. 결국은 기소정의 상자도 그 올바른 바로서 영원한 것도 결국 하나의 이치에서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순환하고 모든 현상들이 다 수없이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현상이라는 것은 가지가지로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7절은 정일지리가 바로 하나의 이치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정자 하나 넣은 것이에요. 바른 하나의 이치는 결국 하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냐면 천지의 이간지덕에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하나의 이치는 천지의도에 본원을 두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 부분을 다시 말했냐면 우리 개사 4항에서 배우셨듯이
이자하고 간자 뜻이에요. 건곤의 덕은 이와 간이에요. 그거 다시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라면 왜 건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쉬운 것을 보여줬느냐. 사람들에게 쉬운 걸 보여줬네. 다른 게 아니다. 확연이라고 하는 건도의 그 힘찬 것이 확연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확연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 멍청한 사람도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천도는 이렇게 분명해요. 멍청한 사람도 추나추동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추나추동. 바로 이렇게 주야와 사계절만 보더라도 건도는 분명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두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건도는 분명하다, 확연하다. 확연이 이자 뜻이에요. 확연한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쉬운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천도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해지면은 밤이로구나. 눈이 없으신 분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땅이라는 것은 무너질 태자. 이게 순자 뜻이에요. 무너진다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젊은 남녀가 남자에게 기대고 몸을 맡겨본 것과 같은 것이 무너질 퇴자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곤도라는 것은 무너질 퇴자는 어디에 기대 부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순종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도라고 하는 것은 봄 되면 따뜻한 날씨에 따라서 싹이 나고 뜨거운 날씨에 따라서 만물이 잘 크고 서늘한 날씨 되면 땅이라는 것은 곡식이 서서히 열매가 익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사계절에 따라서 나왔다가 컸다 수확을 했다가 겨울이면 저장해버리는 이게 순종적 의미예요. 바로 확연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추나추동이 분명하게 돌아가면 땅은 그저 따라서 생장수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이런 순종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간단한 걸 보여줬다. 그래서 농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봄 되면 씨앗 뿌리고 그렇게 복잡하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단한 걸 보여준다. 확연이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우물우물한 사람 치고 강한 사람 없어요.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이 예를 들더라도 사업이든 공부이든 분명한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해버리고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대체로 활동말동한 사람들은 힘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확연한 거예요. 분명한 것이.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업을 하든 뭔 일을 하든 힘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흐물흐물한 거예요. 이게. 퇴연은 뭐냐? 순종적인 모양이다. 바로 이것이 정관이다. 그러면 보여준 걸 뭘로 보여줬느냐? 이간으로 보여줬다 이것이에요. 하늘이. 제8절은 효상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천지의 덕이 이간이니까 이간의 덕을 이게 본받고 형성한 것이다.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이간지덕을 본받은 것이요. 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형성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위에서 말하는 건곤이 보여준 이치, 2차자가
보여준 이치가 이간지더. 효의 홀수와 짝수, 괴의 소식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멸과 생식, 커나간 거, 진퇴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동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식이에요. 괴의 소식은 바로 이걸 본받아서 형성한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9절은 이 안내자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을 적에 내자를 썼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서 형적이 있으면 외자로 여기에 쓰고 있다. 그래서 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동한 거예요. 그러나 효상은 동하긴 동했는데 아직 내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움직였던 것이 효상이 내면에서 움직이면 이것을 뭘로 놔요? 기륭이라는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현어 외, 바깥으로 이렇게 뚜렷이 나온다. 공업은 현어 변하고 사람 일은 변화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게. 우리의 하는 일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대로 정체된 게 없는 것이에요. 이 변화하는 데서 공업은 나타나고 성인이 하고자 하는 그 정은, 실상은 다 문장에 보인다. 현오, 살아. 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괴지죠. 시초의 괴의 사이에서 효상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성이 되면 기륭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시구의 밖으로 문장으로 나온 것이에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호 내지 변이요. 내면에서 동하는 변을 말하는 것이고 성인의 정은 기륭을 말해주는 이 문장은 바로 바깥으로 나타난 문장으로 성인이 무슨 뜻으로 쓰여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성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변이라 하는 것은 성인이 건공입업지 본인이 공업을 세운다로 보면 쉽죠. 공업, 건립. 이건 성인이 공을 세우고 업을 세우는, 공업을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것인데 변화는 효상지 변으로 인하여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효가 이러하듯이 사업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자, 쉽게 말하면 건공입업지 변을 항상 자주 사용했던 잠용으로부터 비룡까지 간 게 뭐예요? 그게 효상지변이에요. 초효로부터 오효로 서서히 옮겨가는 거. 이런 효상의 변으로 인해서 잠룡에서부터 비룡 제천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변이다. 사는 뭐냐? 문장은 왜 썼느냐? 성인이 우세강민지정이에요. 여기에 성인지 정자가 여기다가 우세강민지 정이란 문자를 쓴 거예요. 성인께서 세상을 걱정하시고 백성을 깨우쳐 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기륭의 글에 이러한 뜻을 나타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장의 마무리로 10장에 들어오면 자, 앞에서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담겨진 내용을 말했다면 항상 개사의 논리구조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이러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성인의 도가 주역의 도와 일치하는 걸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0절 오면 생위인제의로 나가는데
자, 천지지 대도관 이니오라고 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덕은 낳아주는 것이다 라는 말은 생물이란 뜻이에요. 바로 생물지 심이 하늘의 가장 큰 덕이에요. 이게 어지린자 뜻이에요. 사실은 하늘에 이러한 덕이 있고 성인지 대보할리니 성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배라면 지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인으로서 덕을 갖추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이수이요. 그러면 성인의 덕을 갖추시고 제왕의 위에 올라가셨으면 그 자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정치라는 측면으로 말하면 인정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인정을 하고 나면 결국은 뭘로 넘어가느냐? 사람을 얻은 것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말한 사람은 인민이란 뜻이에요. 백성이란 뜻이에요. 임금이 자리에 올라가면 민심을 얻어야죠. 사람을 얻어야지. 그러려면 어진 정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지린자로도 쓰여 있었고 예전에는 의미 같았던 사람인자도 쓰여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글자의 뜻이 뒤에서는 사람인자를 이 어지린자를 뒤에 썼는데 예전에 사람인자 쓴 것이 낫다 해서 사람인자로 고쳐 읽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지위를 지키려면 어진 정치를 해서 민심을 얻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사람인자로 보는 거는 여기에 사람인자가 있단 말이야. 이게 하이치인고 어지린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어지린자보다 사실은 사람인자가 타당한 거예요. 이 문장의 구조가. 그래 사람이 모인 자리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뒤따라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경제가 우선시 돼야 이 경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의식이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 의식이 풍족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정치하는 데에 3덕인데 3가지 덕이 있는데 리용과 후생은 반드시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자, 그래 경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리제예요. 다메가. 이렇게 경제를 잘 다스리고 말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명을 바르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된 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예요. 도의 교육은 선도적 입장과 금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을 바르게 해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하다는 뭐예요? 사람들이 잘못을 금한 이건 형벌이에요. 금지하는 것은. 그래서 교육은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잘못을 범하기 전에 이끄는 것은 선도적 역할로 예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로 가르쳐도 이미 잘못을 범하면 그 다음에는 뭘로 가르치냐면 여기에 글자 하나 더 넣으면 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와 형벌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교육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르자는 바로 맹자가 지향하는 선경제였다면 이건 후도의예요. 도의 교육을
경제에 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와린지이는 요즘 책에는 어지린자로 쓰여 있는데 여시가 옛날의 학설을 따라서 사람인자로 써야 된다라고 한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사실은. 이게 어지린자를 갖고 그 의미를 보완해서 말한 것이지. 이것은 이른바 민중이 아니면 이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망여수방이라 더불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민심을 얻어야 된다. 우는 제1장이라 본의의 차장은 괴효의 기륭과 조화의 공업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사상 제1장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